예, 2주에 한 번씩 뵙습니다. 우리 정치고수 임명진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매주 모셔야 되는데 아니, 너무 이렇게 바쁘세요. 아닙니다. 기지도 많습니다. 오미자 한 잔 드시죠. 아, 예, 예. 엊그저께 저 광화문광장에서 제가 취재 중에 갑자기 아, 예. 누가 막 등을 탁 치셔가지고 돌아봤더니 우리 저 위원장님이셨어요. 예, 예. 아니 그날 저기 저 민주화 운동 동지에 예, 그 발기인대에 갔다가 네, 뭐 누구 좀 잠깐 만나고서 그리고서 그날 뭐 고 박사님도 늦게 오셨다면서요. 예, 갔습니다. 예, 뭐 예. 점심 내셨다고. 아이고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늦게 간 죄로 그래 뭐 스스로 사람들이 벌을 좀 다 받았습니다. 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네. 감사했습니다. 네. 예, 저 수십 년 만에 본 분은 동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 정말 좀 울컥하기도 하고 예. 저는 뭐 잘 모르는 후배들입니다, 사실. 그러시죠. 예, 뭐 저는 사실은 민주화 운동에 젊어서부터 이렇게 참여를 했기 때문에 네, 저하고 같이 민주화 운동 하시던 분들은 뭐 연세가 아주 많든지 네. 아니면 저기다 모란공원에 가 계십니다. 지금. 아이고, 예, 뭐 제가 가니까 제가 제일 네. 나이가 많은 사람이던데 네, 사실은 우리 후배 네. 민주화 운동가들 뭐 치열하게 인생을 산 사람들 있죠. 네, 이제 이분들이 뭐 초심으로 돌아가자. 네,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일은 자기들이 쓰레기를 치우겠다 뭐 이러고 네, 나서는데 네, 저도 상당히 많은 이제 공감을 해서 네, 저도 뭐 후원을 하고 격려를 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네, 사실 뭐 저도 이 민주화 운동을 뭐 저는 아주 초창기에 한 사람인데 뭐 우리 때는 인연 같은 것도 물론 없었습니다. 네, 그냥 순수하게 우리나라가 민주 질서가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헌법적 가치가 다시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뜻으로 우리는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 네, 그날 얘기하는 걸 보니까 뭐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만 이 조국이라는 사람 같은 사람, 예, 윤미향 같은 사람. 네,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예, 그중 뭐 대표적으로 말하면 송영길 같은 사람. 예, 무슨 뭐 저를 구속해 달라고 계속해서 뭐 돌아다니고 또 뭐 이재명 당 대표 같은 사람. 이재명 당 대표는 사실은 이게 전과 사범인데 또 네. 치사한 전과아니에요. 에이, 뭐 저도 참, 전과 네. 사범이지만 그 뭐 경우가 다른 그런 건데 어쨌든 제일 야당 다수당을 지금 납치하고 있잖아요. 네,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지금. 네, 이 제1야당이 국정에 협력을 해야 되는데 건전하게 네, 바른 자세를 가지고 이게 지금 뭐 자기 이해관계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다수당을 납치한 이게 정말 민주화 세력인가? 물론 뭐 이재명 대표는 뭐 민주화를 했다는 건 기록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사입입니다. 예. 그냥 민주화 운동에서는 듣보잡입니다. 예, 송영길이라는 사람은 민주화 운동을 노동운동 이런 걸 했다는 사람인데 참 그 행태를 보면 좀 민주화 운동에 대한 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는가? 민주화 예, 운동했다는 사람들이 돈 봉투나 돌리고 그리고도 뭐 음. 뻔뻔하게 뭐 반성하는 기미도 없이 큰 소리나 치고 있으니 네, 이 조국이라는 사람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제대로 한 사람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아이, 난 그럼요. 알지도 못하는 예. 사람이지만 근데 이 자가 얼마 전에 자기를 무슨 뭐 저기 남산에 끌고 가든지 남영동으로 끌고 가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난 그 얘기를 듣고서 굉장히 참 이게 분노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 남산이라는 게 아무나 가는 데입니까? 거기가? 아니 무슨 뭐 서류 조작해 가지고 무슨 뭐 아니 그런 잡범들 가는 데는 아니죠? 거기는 그래도 격 있는 사람들이 가는 데입니다. 옛날에 우리 민주화 운동할 때 아주 격 있는 사람은 남산으로 간 거고 예, 조금 좀 2등급 좀 되는 사람은 남영동으로 가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경찰서 유치장으로 가는데 이 조국이라는 자는 경찰서 유치장에 가야 마땅한 사람인데 그렇죠. 지가 건방지게 뭐 어디를 그게 어디라고 거기 남산에 가겠다 남영동에 가겠다 이자가 이게 돌았는가 말이야. 그거 아무나 가는 데인 줄 아느냐. 아니야. 워낙 잡범 주제에 워낙 안 가봐서 몰라서 그런데. 잡범 주제에 어디 간다고 저런 소리를 하는가. 거기 아주 뭐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이 자가 뭐 거기 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윤미향 같은 사람. 이게 참 순수하게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는 일을 옛날에 우리 세대는 그런 예. 일을 했는데 네. 이게 밥벌이로잖아요, 자들이. 어.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예.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뻔뻔하게 뭐 국회의원이 되고 무슨 뭐 장관을 하고 이게 민주화 세력이라고 이거 사실은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모독이거든요. 네. 저는 뭐 평상시에 참 기가 막힌 세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난 6월항쟁도 내가 그때 뭐 국민운동본부의 대변인이었지만 6월항쟁 기념식에도 난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네. 진짜 했던 사람은 어디로 가고 보지도 못 내가 그때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주역처럼 날뛰는 걸 내가 보면서 예. 내가 저기 왜 가야 되는가? 내가 한 번도 그동안 안 갔는데 네. 이제 그날 또 한 가지 뭐 유감스러운 거는 예. 그 성공회 성당 안에 네. 그 민주화운동 6월항쟁의 발상지라는 표지석이 예, 있다고 표지석이 그러더라고요. 있습니다. 거기서 하려고 그러는데 불허가 됐다고 그래요.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나갔어요. 그 얘기를 예. 듣고. 예. 본래 우리가 6월항쟁 할 때도 뭐 그 성공회 성당에서 우리가 기념식을 하려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불허했어요. 그때도요? 그럼요. 40년 전에. 그럼요. 성당에서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 마침 그 성당의 그 주임 신부인 박종기 신부라는 분이 네. 뒷문을 몰래 따줬어요. 예. 그래가지고서 뭐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몇 사람들이 몰래 도둑처럼 들어가가지고서 기념식을 하는 둥 마는 둥 사실 그렇게다가 잡혀간 데가 사실은 성공의 성당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저기에다가 저 표지석을 세우는 게 마땅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예. 예. 뭐 사람들이 명동성당에 대해서도 무슨 민주화 운동의 성지다 그러는데 무슨 성지는 한 번도 무슨 뭐 허가를 해서 들어가 본 적 없고. 네. 그냥 밀고 들어가고 점거당한 거지. 그렇죠. 예. 나가라고 그러는데 사정해서 못 나가겠다고 그랬고. 네. 예. 뭐 물론 몇몇 신부님들이 또 수녀님들이 도와주고 그렇게 보호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예. 그런데 이번에도 그 민주화운동 그 동지의 기념식을 하려고 발기 대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성공회 거기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네. 불허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40년 전에 그 생각이 불현듯이 나가지고 네. 이 나라도 좀 가서 격려를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예.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이게 역사적인 증언인데 네. 사람들이 뭐 거기를 진짜 민주화운동의 성지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건 아니다. 예.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내가 나갔다 왔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나가야 될 때 갔다 온 거죠. 뭐. 예. 네. 아이고 네. 참. 참 마음이 여러 가지로 좀 착잡하셨겠습니다. 네, 네. 예. 그래도 우리 후배들이 그런 용기를 내서 하니까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네, 또 꼭 성공하기를 제가 바라고요. 예, 성공회도 명동성당도 알려진 것과는 달리 그들이 스스로 민주화 운동에 나섰던 적 없다. 예. 그러니까 그 표지석 세운다고 할 때 우리는 부끄러워서 그냥 못 세웁니다.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그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네. 예, 우리 이명진 위원장님 같은 분들이 이제 진정한 민주화가 어떤 것인가를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좀 사실에 근거해서 또 당신들의 경험에 근거해서 더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날 그 8.15 그 경축사가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 이거를 오늘 제가 신문을 보니까 정광훈 목사 그 자유마을에서 아예 경축사 전문을 광고를 했더라고요. 경축사 전문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서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야당에서는 뭐 극우 유튜버 뭐라고도 했었고 뭐 유승민이라는 자는 무슨 뭐 6.25 기념사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6.25 기념사 그럴 수 있죠. 6.25가 뭡니까? 이 공산주의의 어쨌든 이게 불법 침입에 맞서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것이 한국 전쟁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지금 네.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그때는 뭐 북한의 인민군이 쳐들어왔지만 탱크 물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지금 체제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예? 해방 후에도 이게 마찬가지지만 아직도 그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이 우리 나라의
현실과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나는 얘기를 한 것이 8.15 경축사다는 그렇게 들었어요. 네. 뭐 자유 독립 건국이라는 게 뭡니까? 나라의 건 자유민주주의를 의 나라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네. 예? 외부에서도 위협을 받고 내부에서도 이게 지금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수준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이게 많은 지금 이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네. 저는 뭐 그래서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어떻든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 이 시기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저런 입장을 분명하게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는가. 네. 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나 그렇게 생각해요. 예. 뭐 내가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뭐 윤석열 정부에 막 아부에서 뭐 한 자리 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든 난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 광복절의 이 경축사가 그걸 분명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그런 그런 그 가치가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경축사다 생각하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이 안보를 이게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이 이게 최선이죠. 뭐 사실은 네. 뭐 경제도 어렵고 다 뭐 여러 가지가 그렇지만 나는 그 우선순위로 국정 과제의 우선순위를 보면 난 이거라고 생각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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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미에서 아주 난 의미 있는 경축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의 8.15 경축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네, 네. 결이 다르더라고요. 예, 네. 결이 다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8.15 경축사에는 대북 선언이라는 걸 이제 담아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북 선언이 아니라 대북 메시지가 정확하게 담겼습니다. 네. 예, 공산 세력과는 타협 없는 투쟁이다. 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다음에 이제 8.15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또 해방되고 광복된 날이기 때문에 또 일본에 대해서도 늘 뭐라고 해왔는데 이번에도 일본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네. 그게 누구도 예상 못한 메시지입니다. 네. 일본은 국가안보,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파트너다. 일본에 있는 이 7개의 그 미군 기지야말로 유엔군의 후방 기지고 우리가 다시 6.25와 같은 이 침략을 당했을 때 즉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해줄 그런 기지다. 이런 주장이 경축사에 딱 실려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못 살고 어려웠을 때는 그래도 뭐 남 탓도 하고 네. 원망도 하고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일본보다 뭐를 보든지 앞서 있는 그런 민족이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이런 강자가 됐는데 일본에 대해서 뭐 과거 얘기를 그걸 뭐 자꾸 또 치사스럽게 합니까? 물론 잊어버리지는 말이야 되겠지만 네. 네. 되풀이하는 건 나는 우리 국격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예. 지금 이 시점에는 그러고 난 이번에 처음으로 알았어요. 유엔사 후방 기지가 일본에 6가운데나 있다. 예. 그 대통령 경축사에는 7곳이라고 7곳이나 있다. 난 이거 처음 알았어요. 네. 이게 사실은 이 후방 기지가 없으면은 전방에서 전쟁을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저 후방 기지라는 것까지를 감안을 하고 북에서 무슨 행동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네. 이 상당히 어떻든 북한의 그런 뭐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는 대단한 그런 네.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일본에 있는 유엔사의 후방 기지라고 그러는데 또 하나는 그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유엔사를 해체하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돌리자, 그 유엔사 해체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만약 그래서 그 말이 실현이 돼가지고 아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면 그거 계속해서 하려고 했을지 모르죠. 네. 네. 그렇으면은 이 유엔사가 해체됐으면 유엔사의 후방기지도 다 이게 힘을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의미가 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의 이 안보가 어떻게 될 뻔했는가 하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이제 일본의 뭐 일본이라는 나라라기보다는 유엔사 아닙니까? 네. 유엔의 그런 그 기구의 그 하나의 그 군대 네. 후방 기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큰 틀에서
또 이게 그 국가의 그 이념이라든지 네. 이런 가치라든지 이런 거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일본과 이런 긍정적인 그 미래에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을 한 것도 나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안 그렇습니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네. 제가 어느 언론을 보니까 네. 어제 그저께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일본에 대한 메시지를 얘기하면서 이제 일본이 응답해야 된다 이렇게 사설을 썼던데 전 그 사설이 참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저도 마땅치 않게 아니, 생각했어요. 뭐 자꾸 일본에 네. 무슨 뭐 반응을 기대하고 그래요. 아 우리가 할 일 하는 거고요. 예, 일본이 반응하나 마나 7군데 후방기지가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다는 것만으로서도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일본이 뭐 그거 나가라 뭐 그러지 않는 것만으로도 되는 겁니다. 예, 무슨 뭐 일본이 우리에게 해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 백마님이 광복보다 건국이 훨씬 중요한데 2년 연속 건국절 언급 안 한 것이 옥에 튀었습니다. 이렇게 댓글 올리셨는데 우리 백마님께 제가 권하겠습니다. 제가 그 8.15 광복절 어제죠, 그러니까 예, 어제 그 경축사를 제가 칼럼에서 다루면서 제목을 윤석열 대통령의 건국절 선언 이렇게 달았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가 그 실제로 건국절을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는데 그 칼럼을 다시 한번 꼭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유감스러운 거는 네. 거기 그 경축식 행사장에서 붙인 게 78년 광복절 이렇게 썼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이 의지와는 조금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 신자들이 예. 유감스럽고 내년부터는 네. 좀 두 가지를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조금 이게 마음에 조금 언짢은 거는 광복 회장님의 기념사와 대통령의 경축사가 좀 결이 달라요. 아 이것도 조금 많이 다릅니다. 이것도 조금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예. 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솔직히 예. 국가 국경일에 광복회가 상징적인 존재로 귀빈으로 초대받는 거는 뭐 저는 앞으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왜 대통령과 거의 같은 급으로 무슨 경축사를 맨날 발표를 하고 저는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광복회장은 뭐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만세삼창하는 게 옳죠. 글쎄 만세삼창을 할 때 만세삼창. 같이 하거나 하면 되지. 아니 올라가서 뭐라고 따로 맨날 메시지를 냅니까? 아니 올라가서 만세삼창을 쓰는 게 옳죠. 예. 제가 이 경축 8.15 경축 일은 뭐 행안부가 주관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예. 그 아마 법적으로 국가보훈부가 하는 게 있고 또 행안부가 하는 게 있고 뭐 좀 다른 모양인데 어쨌거나 뭐 어디서 하건 다 윤석열 정부가 하는 거라면 내년에 그 8.15 행사는 좀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내년이니까 79주년이에요. 79주년 광복절, 예. 76주년 건국절 예. 이렇게 하고 광복회장은 그냥 만세삼창 정도만 시키고 네. 그런 식으로 행사를 좀 진짜 제대로 좀 가져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 네. 또 좀 해두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조금 한 말씀은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 정진석 의원에 대한 이 재판인데 뭐 노무현 부부 명예훼손 관련 재판인데 이 판사가 30대의 판사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노사모 활동을 했던 걸로 지금 예. 여러 증거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징역 6개월로 올려치기도 그 차원을 다르게 올려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약식 기소한 걸 또 정식 재판으로 예. 해가지고 뭐 500만 원 구형했는데 6개월 예. 징역형을 예. 선고하고 유례가 없는 일이죠. 네. 그 무슨 뭐 그 명예훼손에 그렇게 실형이 나오는 일은 없거든요. 그냥 얼마 네. 정도의 그 벌금이 나오는 거고 예. 사실은 저런 경우라면은 상식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 부인께서도 이게 공인 아니에요. 예.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상당히 너그럽더라고요. 공인이 아니라서 이렇게 때린다고 그 글쎄, 판사가 그래서 판사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인과 사인도 제대로 구분 못하는 사람인가? 예.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이 뭐 돌아가셨지만 왜 공인이 아닙니까? 또 뭐 권양숙 여사도 아니 국가로부터 무슨 뭘 받으실 거래요, 연금을? 예. 아니 국가로부터 나는 10원 한 장 안 받는 사람들인데도 사람이 나보고 공인이라고 그러는데 참 세상에 내가 뭔 일로 공인인지 그런데 아니 국가로부터 그렇게 월급도 받고 그러는 분이 왜 공인이 아니에요? 공인이 예. 아니기를. 예. 공인에 대해서는 비판할 자격이 저보고도 별소리 다 하는데 저도 명예훼손을 한번 걸어봤는데 아니 공인이라 그거는 다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런 차원에서도 이 판사가 근데 이게 우리 사법부가 문제예요 지금 네. 보니까. 네. 네? 큰일 났어요 이 사법부가. 네. 근데 이 사법부는 어떻게 할 체감도 없는 것 같아요. 예. 대법원장 한번 임명은 오래 가잖아요. 6년입니다. 예, 견제도 못 하잖아요 지금 네. 어떻게. 비판도 못 하잖아요. 법에 의해서 판결했다는데 뭐 성역이에요 성역 이게.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이런 판사들을 걸러낼 수 있을까. 정말 자격이 없는 판사들이 많아요. 국가관이고 뭐가 제대로 상식조차도 없는 사람이 네. 머리 좋아가지고 뭐 법조문 딸딸딸딸 외워가지고서 사법고시에 합격해가지고 네. 판사 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많은 것 같아요. 이념적으로 저도 판사라면은 우리 헌법같이 기본적으로 이게 분명해야 되거든요. 예. 그게 기본 아닙니까? 헌법 가치가 네. 자유민주주의 이게 안 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으로는 판사 임용 방법을 한번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어떻게 해요? 지금은 뭐 고시 뭐 1등하고 뭐 저기 성적 좋고 사법연수원 성적 좋은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네, 판사로 그동안은 그랬습니다. 예,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떤 나라인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만은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들 중에 판사를 예. 임용하는 것 뭐 같더라고요. 우선 미국이 그렇게 합니다. 예. 네. 예. 그런 방법으로 판사 임용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네. 또 뭐 판사들은 임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난 그게 있는지 그게 맞는 건지는 모르지만은 언뜻 생각해 한 번 판사가 되면은 뭐 죽을 때까지 안 죽을 때까지는 아니지만 예. 뭐 수십 년을 판사를 하니 미국의 대법관은 죽을 때까지 합니다. 글쎄 말이야 그렇긴 하지만 또 상당히 엄격하게 그래도 그런데, 선임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예. 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저도 정말 공감이 되는데 그 제가 이제 재판 받을 때 예. 제 딴에는 그래도 대학 그 시간 강사 애들 가르치던 신분에서 갔는데 판사가 새파란 친구예요. 아니 뭐 나는 뭐 처음부터 이게 뭐 저 정치범 양심수니까 그 판사가 누구든 내가 그 재판은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은 했지만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 새파란 친구가 와서 뭐 제 인생을 재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좀 황당하더라고요.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이른바 형사나 민사 뭐 정치범 사건 말고 할 때 뭐 60, 70 먹어서도 재판정에 쓸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뭐 30 몇 살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인생을 재단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좀 너무 말이 안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이 법조인으로서의 최소한도의 신념이 돼 법이라는 게 뭐예요? 가장 근본이 되는 법이 헌법 아니에요? 예. 헌법적 가치가 분명해야 되는데 뭐 옛날에는 애합에 의해서 판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뭐 그러긴 네. 하지만 지금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걸러야 되고 아까 미국 대법원 판사 얘기하셨는데 청문회 거치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예. 우리나라 판사들이 무슨 청문회 거칩니까? 예.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해요. 네. 예.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말이죠. 네. 이제 이 혁신위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예, 뭐 거의 쪼개질 것 같은 상황인데 이건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주 효과적으로 끝났죠. 효과적으로 끝났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예. 민낯이 드러났죠. 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죠. 예. 그래서 뭐 당내에도 혼란이 오는데 물론요. 저는 뭐 우리나라의 제1야당이 다수당이 저렇게 지지부지는 거에 대해서 뭐
뭐 찬성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거에 대해서. 그러나 저런 꼴의 저건 민주당은 정말로 혁신해야 마땅한 당 아니에요. 네. 어떻게 대의민주주의를 뭐 모든 게 대의민주주의가 기본 아닙니까? 이게 민주주의라는 거는 네. 정당도 마찬가지죠. 정당이라는 것도 민주주의의 가장 충실한 절차를 따라야 되는 것이 그 정당인데 네. 그 정당에서의 대의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근데 이걸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다운 발상이에요. 말하자면 이것 자체가. 그렇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말 잘했대. 아니 일은 다 초선들이 저질러 놓고 왜 중진보고 물러나라고 그러느냐. 그 말도 누가 잘했더라고요. 예, 이상민 의원이 그랬죠. 네. 예. 그 말도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저게 참 국민들의 웃음거리가 저게 됐는데 불행이죠. 저거는. 네. 나라를 위해서 불행인데 이제 바라기는 이번 일들을 통해서 민주당이 좀 새롭게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네. 그런 모습은 잘 보여지질 않고 저거 나눠질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글쎄 지금 거의 뭐 분열 직전인 것 같아요. 분당 직전인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정신적 분당은 벌써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네. 문재인이는 쥐똘마니들 뭐 양산으로 내려와라 따로 만날 거고 이낙연이도 뭐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저게 국민의힘에선 저걸 보면서 잘 됐다 그러고 하하하고 웃을지 모르지만 웃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 민주당이 제대로 이번 일을 통해서 혁신하면 저거 국민의힘 난리 납니다. 저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저거. 국민의힘이 저 멍청한 사람들이 또 좋아가지고 또 웃고 뭐 잘 됐다 이럴지 모르는데 네. 저 나는 걱정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제대로 된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든지 네. 당을 맡으면 총선 어렵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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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대책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재명이가 네. 올 연말쯤에는 이제 지긋들 세력 다 심어놓은 다음에는 쇼를 할 것 같아요. 네. 뭐 대표직 사퇴 쇼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고 또 뭐 쇄신한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주로 비명계 반명계 쳐내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새로운 인물들 뭐 등용하고 이런 식의 이른바 쇄신 쇼를 대대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려고 그러죠. 예. 할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고선 총선에 뭐 저거 자신이 없는데요. 뭐 네. 걱정하고 그런데 이제 다음번 총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큰 전쟁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네. 아까 8.15 경축사 얘기를 하셨는데 역대 대통령의 경축사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 김영삼 정부 때, 네. 이명박 정부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주사파라든지 이 세력이 이렇게 집단화되고 이렇게 강경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네. 네. 근데 갑자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서 이게 완전히 공고화됐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체제 전장을 지금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분수령이 언제냐? 총선이에요. 음. 총선에서 지면 우리나라는 다시 주사파 음. 이 세력으로 이 나라로 우리가 굴러 떨어질 거고요. 이거 이기지 않으면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음번 총선은 뭐 국민의힘이 이기냐 뭐 민주당이 이기냐 그게 아니라 지금 네. 체제적으로 이게 네. 자유민주주의의 이 전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느냐 예. 여기서 중단이 되느냐라는 네. 엄청난 의미가 있는 선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게 민주당이 정말 쇄신을 하고 저래서 어떤 국민을 깜짝 속이는 걸로 저게 총선에서 승리를 하면 네. 나라는 큰일 나죠. 알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 주제 말씀을 좀 듣겠는데요. 이게 뭐 이 주제를 다뤄야 되나 싶긴 한데. 그리고 이제 임명진 목사님 아까 다룰 사람들이 공인이라 그런다고. 사실 우리 사회의 큰 어른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좀 여쭙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고 윤기중 교수 이제 오늘 아마 장례를 마치고 이제 영면에 드실 것 같은데 그 주로 이제 저 종북 주사파 커뮤니티들입니다. 재명인의 마을이라든지 뭐 클레앙이라든지 뭐 이런 곳인데요. 예, 그런 데서 올라오는 저 글들이 SNS 글들이 너무 폐륜적이라서
이게 아마 신문도 그걸 다 그대로 아마 보도를 못했을 거예요. 보도된 것만 봐도 끔찍한데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또 이런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바로잡아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 사회 어른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들의 책임이죠. 네. 제대로 나이 든 사람들이 우리 젊은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뭐 가르친다고 듣는 건 아니지만 네. 우리가 모본을 보였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인데 아까 고 박사님 말씀하시는 걸 쭉 저는 들으면서 야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네. 옛날부터 이 망자에 대한 거는 예의를 지키는 거거든요. 예. 누구든지. 예. 예. 설사 적이라 하더라도 망자에 대해서는 네. 예의를 지키는 것이 그게 인간의 도리거든요. 내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종교인 중에 한 사람이지만 이게 종교의 책임이 참 크다. 이게 예. 사람의 심성에 대한 얘기인 게 아니겠습니까? 네. 기본적인 인간성에 대한 부분인데 그렇죠. 이거 뭐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게 종교가 가장 역할을 해야 되는 일인 건데 우리가 제대로 우리 종교가 종교 역할을 못했다. 이제 그러면서 전 남의 교파 얘기니까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이 말씀하기가 네. 어떤 신부님이 무슨 윤 대통령이 뭐 비행기에서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뭐 기도한다 뭐 예. 예? 기도한다 그랬어요. 뭐 기도한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제가 신문 보도에서 예. 봤어요. 그 애들이 본받지 않겠어요? 예. 뭐 그런 분이 두 분이나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때 네, 당시에 신문 보도에 그랬습니다. 당시에. 예. 그거 되겠습니까? 애들이 본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비판도 하고 뭐 서로 나무라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기는 하지만 네. 가장 근본적인 그런 인간으로서의 그 금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건 금도를 넘어섰어요. 네. 그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 뭐 이게 날씨가 더워서 뭐 정신이 다 헷가닥했는지 날씨 탓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네. 저도 종교인이지만 종교인 우리가 잘못했다. 또 나이든 우리가 좀 우리가 제대로 인생을 살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뭐 그 사람들 탓하기보다는 뭐 저들 스스로를 예.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참 슬픈 일이고 서글픈 일입니다. 나라가 이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가. 예. 네. 우리 임명진 위원장님이 제 탓이요부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제 공인의 운명이죠. 윤석열 대통령 부친을 장례를 치르자마자 이제 미국 출장길에 올라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빈소를 지키면서도 또 옆방에 가서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 준비는 또 따로 해야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공인이라서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뭐. 예, 윤석열 대통령과 고 윤기중 교수님 그리고 그 가족들께 우리 임명진 위원장님 한 말씀 하시고 오늘 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좋은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네. 잘 다녀오시라고. 뭐 슬픔 중에서도 뭐 공인이니까 공인이 짊어져야 될 뭐 책임 아니겠습니까? 네. 잘 다녀오시고 마음도 잘 추스르시고 뭐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뭐 또 공인이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일이에요. 뭐 이제 방법이 없는 건데 약간 잘 다녀오시고 뭐 그 아버지 뭐 호상이라고들 그런 말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호상이 없습니다. 네. 100세에 돌아가셔도 호상은 없습니다. 네. 약간 뭐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약간 잘 마음을 추스리시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듣지 마시고 뭐 애교 잘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정치고수 임명진 위원장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